김민수 대변인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새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쟁 같았죠. 네. 너무 전쟁같이 막 많은 일이 있었죠. 방금 출연한 우리 나경원 네. 의원의 대선 출마 그리고 네. 김민수 대변인도 캠프에 정식으로 합류를 했죠. 네, 수석 대변인으로 합류했고요. 네. 제가 좀 대변인단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저도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청년 대변인들 너무 잘 뽑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기 네. 전투력 강한 분들을 모았습니다. 아니 멸콩TV 네. 출연하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갔어요. 네,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네, 네. 오늘 또 수석 대변인으로 여전사죠. 김민전 김민전 의원님이 네.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대변인으로 백지원 네 대변인. 기가 막힌 독순이죠. 그리고 또 아스팔트 전사 김정식 네. 대변인. 아, 정식이 형 최고죠.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의 또 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네, 또 이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으로 일했던 강사빈 청년 대변인. 네네네 알죠. 대구에 있는. 네, 또 문종현 네. 대변인 이렇게 네. 지금 대변인단들이 거의 중앙당 굉장히 젊어요. 수준. 근데. 네. 네. 제가 저보다 젊은 사람들로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123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다시 보수 우파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 캠프 안에 정말로 전사들을 그대로 옮겨와야지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대표님도 또 전사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요. 전사의 피가 네. 끓는 분이시니 네. 또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또 안아주시고 저희들한테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니까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승리의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단 그룹이 이렇게 젊은 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보통 다른 캠프도 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끼워 넣긴 해요. 맞습니다. 정책을 형식상. 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청년 본부장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들러리인지 진짜 핵심인지 딱 보면 아는데 네. 이 중요한 대변인단에 청년들이 대거 영입이 됐다는 건 아까 우리 그 드럼통 나경원 의원의 그렇죠. 사진 화제 네. 그것도 청년이 내서 주도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게 지금 네. 민주당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못 네. 보셨죠? 민주당이 반대 논평하면서 막 공포 네. 이미지 심지 말라고 막 난리를 네, 막 치더라고요. 세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나경원 대표께서 드럼통 그 사진을 쓰면서 이재명의 이자도 안 꺼냈어요. 네, 네. 근데 스스로 발작을 일으키고 자백. 있는 거예요. 자백. 왜 우리를 드럼통에 비유하냐? 아 그거 재밌다. 민주당의 네. 민자도 안 꺼냈고 이재명의 이자도 안 꺼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드럼통 사진에 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 말 하나뿐이었는데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야 이게 자기들도 아는 거지. 드럼통 하면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네. 우리는 이재명의 이응도 안 꺼냈고 민주당의 미음도 안 꺼냈다. 이야 이거 도둑이 재발거린 거다라는 네. 댓글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네, 스스로 자기들이 드럼통 정치를 하고 있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그 저는 나경원 네. 캠프가 막 정치 평론가나 논설위원들 이런 사람들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저 드럼통 사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단연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대 화제는 저 드럼통 사진이었어요. 그럼요. 네. 민주당도 막 역겹고 미끼를 맞습니다. 물었고 바닥바닥거리고 이런 좀 살아있는 네, 정말 기존의 정치권의 이 답답하고 특히 국민의힘 하면은 싸울 줄도 모르고 고루한 방식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 드럼통 같은 경우도 나경원 의원 캠프 사무실 있으면 그 캠프 사무실 한 방에 이 중앙에 보통은 단상 같은 거 세워두잖아요. 드럼통 세우고 드럼통 챌린지 해라. 오셔서 사진 찍고 가라. 좋네요.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청년들이 저 드럼통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 캠프에 많이 구경 갈 것 같거든요. 오늘 비하인드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만 해도 기자분들 한 전화 500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네. 근데 이제 저 포샵을 누가 했냐라고 해서 네. 직접 들어가신 거다라고 네, 했더니 기자님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저게 지금 포샵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신 아까 저도 물어봤어요. 거냐. 저 진짜 드럼통이냐고. 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셨죠. 갖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가짜 안 합니다. 진짜만 합니다. 이거 사무실 이제 이 대선 후보 되면은 결국에는 또 외부의 사무실도 얻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꼭 저거 단상 대신에 드럼통 갖다 놓고 드럼통 챌린지 한번 하시면 청년들이 저 드럼통 사진 찍고 싶어서라도 나경원 캠프 사무실에 엄청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지금 사무실 이야기 나오신 김에 제가 사무실 이야기 좀 하나 하고 싶어요. 네네. 기자분들이 사무실이 어디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아직 사무실을 못 구했어요. 그랬더니 나경원 괜히 본선 갈 자신 없어서 사무실 얻는 거 안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제가 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같이 탄핵 반대를 외쳤고 조기 대선 안 된다는 걸 외쳤었죠. 나경원 캠프는 진짜로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통령 복귀를 정말 시킬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걸 미리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예. 킥이다. 요즘 말로. 네, 그리고 캠프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예, 대표님과 저랑 이런 이야기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이게 출마 전까지도 엄청나게 교류를 하면서 결정을 못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무실을 아직 못 얻은 것은 우리들이 진짜로 조기 대선 준비를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대통령을 복귀시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고 사실은 겉으로는 그러면서 사무실 미리 얻어두셨던 분들 많죠. 아, 그러니까 이게 킥인 게 네. 나머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대놓고 탄핵 찬성한 한동훈이야 그렇다 치고 네. 탄핵 반대했다 했던 사람들도 그럼요. 속으로는 사무실 명당 자리 다 가계약 해놓고 네. 대통령 탄핵 되자마자 사무실에 딱 오픈하고 들어갔는데 네. 정말 진심으로 헌재 앞에서 천막에서 지내면서 탄핵을 반대했었고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캠프도 미리 못 그려놨었고 맞습니다. 사무실 예. 계약도 미리 안 했던 거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럼요. 결정적 증거인 거네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까지도 네. 오늘까지도 이게 체계들이 대변인단만 해도요. 아직까지 네. 업무 분담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이제 막 오늘도 회의하고 어제도 회의하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미리 안 갖춰지고 진영 자체가 각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식을 할 때도 대변인단이 안 꾸려진 상태였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심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거짓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아까 드럼통도 직접 들어가면 들어가는 맞아요. 것이지 네, 뭘 뭘 뽀샵하고 싶은 뽀샵합니까? 마음이 네.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성 있게 싸우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국민들께서 123일 동안 흘렸던 눈물, 가슴에 담긴 분노, 그리고 지금 억울함, 그리고 슬픔 이거 다 진짜 가슴들에 받아들여서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그냥 우리 본선 가자. 경선 목표 아닙니다. 저희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경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경선을 뛰어넘어서 본선에 간다면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울 때 진짜 진면목을 저는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를 제가 도왔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네. 우리 편들끼리 경선에서 공격 못하게 하세요. 공격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부 분탕 치는 거 아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공격력이 민주당과 싸울 때 얼마나 강했는지 2019년 기억해 보세요. 예, 2019년도에 얼마나 여기에 민주당의 문재인을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공격 몰아넣고 국회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 패스트 트랙 앞장섰고요. 네. 전투력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경원 대표만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주변에 지금 전투력 강한 사람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당백들이 그 캠프로 예. 다 가네요. 진짜. 지금 진짜로 일당백들이 다 캠프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정말로 박살낼 수 있는 거는 나경원 캠프라는 것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제가 이제 또 현역 의원들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네. 오늘 뭐 아까 김민전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만희 의원이랑 강승규 의원이 합류한 거 정말 크다. 그럼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도 해보고 지도부 생활을 1년 가까이 하면서 네네. 웬만한 의원들 다 알게 되고 전국 선거를 한번 저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의 평가를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만희 의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너무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시고 훌륭하시죠. 그리고 진짜. 뭐 예. 만에 하나 이만희 의원이 화가 났다면 네. 그건 무조건 화나게 한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두루두루 신망을 많이 받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그분이 이 나경원 경선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했다는 거 이거 예기치 않은 일이고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시민사회 수석을 했지만 대선 경선 때부터 저랑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조직본부장 네.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전국 조직 긁어 모으는 데는 또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갖추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만큼은 당내에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인재들 간의 싸움인데 이제 진짜 위기 앞에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캠프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인성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맞아요. 훌륭하신 네. 것. 이 약 두 개를 갖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나경원 대표의 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후발주자이고 네. 후발주자죠. 제일 어떻게 후발주자죠. 보면 기적을 네. 그려가야 되는 그럼요. 후보인데 현역 의원들이 이름 올리는 거 진짜 안 쉽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아까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할 때도 느꼈지만 헌재 앞에 텐트 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쌓은 정이겠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그 동지 의식 때문에 이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대변인단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단들 정말 이게 처절한 마음으로 싸웠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네. 처절한 마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보는 거예요. 이게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을 지금 이게 한겨울 내내 123일 동안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들은 교감을 했잖아요. 이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를 저희들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안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근데 저희들은 그 답을 나경원에서 찾았다. 이 분이 지금 우리 보수를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안고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외쳤던 이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외칠 수 있게 만들겠구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자클릭이 아니라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가겠구나.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전을 나경원으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금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후보들은 대선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이후부터 사실은 목소리를 톤다운하고 좌클릭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다 그래요. 다. 예, 다 네. 그랬죠. 저희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아시겠지만 시진핑 서울대 자료실, 찾아가서 대박이에요. 난 시진핑 몰랐어. 자료실 철거해라. 아니 대한민국 네.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 도서관에 네. 전직 대통령 자료실은 없는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요. 그리고 지금 내각제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금 이제 같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면서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싸웠던 것이 진심이라면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심이 아니죠. 네. 상황이 바뀌어도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 진심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경원 캠프가 이렇게 자고우면하지 않는 이유, 자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 않는 이유는 진심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멸콩TV나 다른 곳에서도 늘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제가 지지한다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냥 배신자만 아니면 된다. 맞습니다. 이번에 배신의 정치를 완전히 보수 진영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로 힘을 모아서 다 손에 손잡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나경원 지지자, 홍준표 지지자, 김문수 그럼요. 지지자 네. 우리끼리는 서로 욕하고 싸우지 말자. 맞습니다. 어차피 배신자 쫓아내면 다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멸콩TV의 첫 초대 대선 주자가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선전하면서 최종 4인 안에 돌풍을 일으키며 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만 그 추운 겨울날 대통령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거리에서 고생한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를 넘어서 사실 공감하고 있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울고 외치고 소리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거의 가능성이 정말로 이길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승률을 올려가는 싸움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가치로 무장해서 가치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겨낼 수 있는 선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좌클릭하는 지금 정책이 아니라 진짜 우파의 가치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에 다 담겨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치가 담겨 있고요. 대한민국 자유의 가치가 담겨 있고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고요. 산업 발전에 대한 가치가 담겨 있고 보수의 가치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좌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좌측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분들께 설명함으로써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일단 지금 제가 모든 보수 후보, 배신자가 아닌 후보들을 다 응원해주고 그럼요. 4인 경선이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한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자라는 주의인데 어쨌든 마음이 조금 가는 이유가 우리 존경하는 김민수 선배님도 아유, 있고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같이 하는 백지원 부대변인이나 김정식 형님 저 사적으로 네. 이런 분들이 가서도 있지만
저도 사실은 그 어설픈 중도주의 좌클릭에 우리 그런 거 싫어하죠. 제가 재물이 돼서 그럼요. 희생양이 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체제 때.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 하면 그 빠루를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뉴스와 이미지 공격의 대표적인 또 희생양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가짜뉴스가 터졌을 때 제가 이거 참 답답해 하잖아요. 제가 이번 123일 동안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민주당 좌파 세력은 집단이 공격당하면 분노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개인이 공격당해야 분노한다. 네. 내 공격 아니면 신경도 안 쓴다. 예를 들어서 내 동료를 공격하면 같이 분노해줘야지 이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당인 거죠 사실은. 얘가 네. 공격당하네 꼬리 잘라. 이러면 이게 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자르다 보면 몸통 잘리고 머리 잘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나 공격 안 당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감히 우리 대통령을 공격해하고 싸웠으면요.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나경원 대표에 대한 지금 억측이나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하물며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어요. 나경원을 이렇게 이미지해서 이렇게 보내버려라. 북한 지령에 나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같이 당 차원에서 싸워주고 여러 사람이 싸워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 금방 깨져요. 근데 남의 일로 보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욕먹고 언론에서 비판하면 부담스럽다고 멀리하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너무 욕하고.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당해본 사람으로서. 보수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남을 이간질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남을 이간질합니까?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이간질할 시간에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간질할 시간이 없고 내부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중심으로 많이 모여 주십시오. 바꾸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똘똘 뭉칠 수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임나연님께서 슈퍼챗으로 나경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장예찬 최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앞서도 제가 아까 나경원 의원 응원한다는 슈퍼챗 왔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PD님 찾아서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제가 써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인터뷰 집중하다 보니까 슈퍼챗 다 일일이 그때그때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게 사실 위기는 위기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의 위기고 보수의 위기죠. 이재명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사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일 때 우리가 민주당 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정말 위기일 때 우리가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원칙과 소신과 철학을 지키자. 맞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웬만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인기 좀 얻고 지지율 앞서가면 갑자기 막 다 좌클릭을 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재명 지지하지 우리가 뭐하러 국민의힘의 보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오히려 이때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고 해야 사직생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게 멸콩TV 언제쯤인지 한 달 전쯤인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우리 그 최고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재명이 주 4일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이 곧 주 4.5일째 정도 하겠네요. 근데 하더라고요 진짜. 해버렸잖아요. 네. 자, 이게 좌클릭인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 당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이것도 강제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 역시도 일할 자유를 뺏는 것이라는 얘기도 간혹가다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좌클릭하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좌클릭하려면요. 저들이 주 4일째 했을 때 우리는 주 3.5일째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좌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포지션의 변경이다. 그리고 제가 정치는 질량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정치는 질량이다. 내 무게를 무겁게 해야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오면서 확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발 보수주의의 가치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치 안에요. 너무 좋은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것,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요. 자유와 발전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요. 똑같이 유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본인들이 연구해내지 못할 뿐이에요. 저희들이요 본선에 가게 되면요 나경원 대표가 얼마나 혁신적인 이런
제언들을 국민들께 드리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이게 민주당에게 전략 노출이 되겠지만요. 진짜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눈여겨보게 된 게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TV조선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예요. 그때 정말 화장도 안 한 쌩얼로 추리닝 입고 네. 그 딸이랑 같이 정말 정답게 지내는 그 모습을 네. 보면서 나경원 의원 약간 투사하고 뭐 이런 외교통일 전문가고 외통위원장 했으니까 외교 전문가 이런 이미지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교육을 이야기하면 학부모들의 공감을 엄청 얻겠구나.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어떤 키워드, 좋은 엄마라는 키워드가 정치인 나경원에게 숨겨져 있는 되게 비장의 히든카드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제가 외부인으로서 드리는 이제 캠프 관계자시니까 조언이나 제언이라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지금처럼 반중 정서 공략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본선을 가고 최종 후보가 되면 또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핵심적인 민생 공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결국에는 자녀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재명은 덤비지도 못하겠다. 교육, 경제 다 못 덤비죠. 네. 안보, 외교도 아는 게 마찬가지고 없어요.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네. 없어요. 외교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지금 어거지로 막 따뜻한 척, 그럼요. 감성적인 척 엄청 하는데 진짜 그 아내의 맛에 나왔던 나경원 의원 방송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승부하면 이재명의 저 가짜 감성 코스프레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최고나 저나 그리고 나경원 대표나 이번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 쟤네들 보통 센 게 아니구나 이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뭐 백지영 대변인이나 김정식이나 쟤네 너 좀 너무 센데? 네. 근데 저희 평상시에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로운 분노를 하는 자는 소인이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대인이다. 네, 라고 이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요. 이들이 지금 사사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대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 의원은 공의를 위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면 사적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최고가 말했던 따뜻한 엄마이고 추리닝 입고 설거지하는 엄마이고 맞아요. 네.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공의에 의한 분노를 할 때 분노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화를 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싸우라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때 싸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주신다면 누가 정말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정치인들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시작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 네. 계속 이렇게 굵직굵직 그럼요. 드럼통이나 네. 뭐 시진핑 자료실 폐쇄나 이런 이슈들을 선점해가면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멸콩TV는 나경원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 그리고 나경원 캠프 수석 대변인이 된 우리 멸콩 식구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이 나경원 의원의 강점에 대한 분석 방송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이제 원래 화요일 4시잖아요. 네네네. 4시에 김민수 대변인 나오시면 네. 훨씬 더 기분 좋은 얼굴로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 우리 최고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 있거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많은데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